마지막 공정 과정에서 세척을 통해 깨끗이 잘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화장품 파운데이션 사용하시는 파운데이션 그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라텍스입니다. 그것은 만들고 난 다음에 물 세척을 몇 번 하냐면 약 20회 정도 이상 세척을 합니다. 그 유해한 성분들이 인체의 한계치에 도달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그게 기술이고. 라텍스 침구를 생산하는 한 공장. 태국에서 공수한 고무 원액을 직접 배합해 라텍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장 한쪽에 각종 화학 첨가제들의 포대들이 쌓여 있습니다. 배합통 안에선 이 첨가제와 고무 원액을 섞어 배합액을 만듭니다. 배합액을 틀에 주입하기 전에 먼저 들러붙지 않도록 화학약품을 뿌립니다. 틀에서 나온 라텍스 제품, 마지막 과정으로 세척과 탈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재모양을 갖춰 건조대에 나온 라텍스 제품에서 쭈글쭈글 일어난 고무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무막은 수분이 통과하는 것을 방해해 냄새를 심하게 하고 화학 성분도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겹겹이 쌓인 라텍스에서는 곰팡이도 발견되었습니다. 저것들은 뭐예요? 재활용이에요? 불량 저기 안에도 막 라텍스 쌓여 있던데. 그것도 상품으로 나가는 거고. 그것도 상품으로 나가는 거. 아. 그 같은 데서 그 소셜 커버스. 네. 처럼 싸게 파는 거 있죠. 5개월 전 라텍스 매트리스를 구입했다는 한 제보자. 지금은 베란다에 내다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텍스를 사용한 이후부터 아이는 알레르기 비염이, 엄마는 건선 피부염이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사용을 하다가 한 달 정도 이후, 한 달 반 정도 이후가 됐을까요? 네, 그 정도 이후부터 아이가 기침을 시작을 하고 조금 있다가 제 피부가 좀 되게 많이 심해졌어요. 가려우신가 봐요. 피부가 벗겨진 손바닥의 상태는 한눈에도 심각해 보입니다. 가려움이 너무너무 심해진 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가려움. 네. 그래서 막 긁어갖고 진물 나고 피 나고 맨날 옷을 벗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제품 구입 당시 김미숙 씨는 친환경 인증서에 믿음이 갔다고 합니다. 인증서? 뭔지도 모르지만 인증서. 어디서 외국에서 받았다는 인증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근데 사실은 뭐 저희가 추적해서 그게 인증서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안심되는 기분? 라텍스 제품 때문에 알레르기나 피부에 이상 증세가 있다는 소비자. 제작진은 직접 해당 업체에 찾아가 봤습니다. 업체는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친환경 시험을 통과했다며 인증서부터 보여줍니다. 화학 첨가제는 물 세척을 통해 씻어주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만 세척해가지고 이게 뭐 이런 염료나 이런 것들이 다 빠질까요, 선생님? 저희도 이거를 소비자가 뭐 냄새 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세척을 최대한 깨끗이 많이 해서 출고시키는 거지. 이거는 많이 하는 거예요. 경쟁이라도 하듯 각종 인증서를 내세우는 업체들. 소비자는 라텍스 제품을 구입할 때 인증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업체들에게 직접 전화로 인증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인증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합니다. 4년이나 인증 기한을 넘긴 것이 있는가 하면 제조사의 이름조차 없는 정체 불명의 인증서도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10가지 제품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제대로 된 거 하나를 인증서를 받고 아니면 검사를 해서 그 회사에서 나온 전체 제품이 뭐 인증서 다 받은 것처럼 검사를 다 받은 것처럼 생산자가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 생산자밖에는 몰라요. 친환경 제품을 강조하는 라텍스 침구류. 제작진은 라텍스 제품들의 화학 성분이 남아있진 않은지 분석을 의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보자들이 사용하던 라텍스 제품을 포함해 14개의 시료를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은 냄새에 초점을 맞춰 시료에서 방출되는 공기를 포집해 휘발성 물질을 분석하고
라텍스 자체에 어떤 첨가물이 남아있는지 화학 성분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강조하던 친환경 라텍스 제품들. 실험 결과 라텍스 제품에서 4종류의 화학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톨루엔과 아닐린은 상당히 휘발성이 비교적 강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호흡기를 통해서의 노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닐린은 석유계 합성 염료로 동물 발암 의실성 물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톨루엔은 중추신경계 억제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출된 성분과 그 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독성 분석 전문가는 6개의 제품에서 아닐린이 높은 수치로 나온 것을 지적합니다. 평균 노출 시간, 이 아닐린이 지금 측정이 된 경우에 제일 많이 측정된 경우 한 1700 ppm 정도가 측정이 됐는데요. 민감 집단이라고 그러는 어린이라든가 노약자 또 혹은 호흡기 질환이나 혈액계통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보다 월등히 더 독성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나 관리를 해야 될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섬유류에 대해 100여 가지의 유해 물질을 실험하는 유럽의 친환경 기준에 따르면 톨루엔은 0.1 ppm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톨루엔 같은 경우는 좀 맹독성 물질로 인체 호흡기라든지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현재 톨루엔의 허용 수치를 0.1 ppm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품목이 지금 해당 사항을 초과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상대적으로 아닐린의 수치가 높은 6개 제품과 톨루엔의 수치가 높은 2개 제품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매일 8시간 이상 사용하는 침구류에 이런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라텍스 제품을 포함한 침구류의 내장재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가정용 섬유 제품의 침구류에는 이제 겉에 감싸고 있는 외부에 감싸고 있는 섬유 제품에 대해서 유해성을 관리를 하고 실제적으로 안에 있는 충전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작진은 2종류의 유해 물질이 검출된 해당 업체에게 실험 결과를 알렸습니다. 인체 해롭다. 그런 문제는 참 놀랐습니다. 이 고성분이 톨루엔 성분이라든가 아닐린은 제가 모르고 있었으니까 톨루엔은 어디 들어오는 것 같죠. 저희가 테스트 한번 받아볼게요. 한 업체는 화학 첨가제를 다른 것으로 바꾸며 제품 향상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해 물질 가면서 테스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거기까지 못했습니다. 약품상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것까지 우리가 지금 체크를 못하고 지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밖의 업체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세척 과정을 추가해 냄새의 원인을 잡고 보다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취재에 응한 한 업체는 이틀 뒤 제작진 앞으로 당사 제품을 자체 실험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자료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침구류와 함께 평생의 3분의 1 이상의 시간을 보냅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잠자리, 보다 까다롭고 정확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현명한 선택, 합리적 소비, 소비자 고발이 함께합니다. 행복, 사랑, 희망, 안심, 그리고 믿음. 이런 말들을 유독 많이 쓰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인데요. 이 보험 하나면 아무 걱정 없고 안심해도 된다면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보험사들. 그런데 막상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오히려 보험사는 소송부터 걸기 일쑤라고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손해보험사들의 소송. 정경아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믿으려던 보험사, 돌아온 건 보험 소송뿐. 정경아 프로듀서. 보험 드셨나요? 많이 들었죠. 몇 개 정도 드셨는지? 한 10개 정도? 한 5개 정도? 어떤 일을 해결지 모르니까 보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위험을 대비해서 뭔가 있다는 게 그래도 마음이 더 놓이지 않나. 하나쯤 있어야 안심이 된다는